오늘은 한국의 고유 문자인 한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하여 1446년에 반포되었는데요. 전 세계 문자 체계들 중 가장 독특하고 독자적인 한글의 있지 때문에 많은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 잡지 디스커버리에서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 구조와 역사, 문화적 독창성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문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글을 여러 방면에서 칭찬하기도 하는 등 한글의 우수한 점이나 과학적인 점을 칭찬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내용은 한글이 가장 우수하거나 과학적이다,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우월하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해볼까요? 한글의 어떤 부분이 위대한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한글은 누구나 배우기 쉬운데요. 14개의 기본 자음과 10개의 기본 모음을 사용하여 모든 한국어 발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수의 문자를 조합하여 다양한 음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금방 익힐 수 있을 정도로 한글을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면서 그 목표로 당시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이로 인해 한글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글의 쉬운 학습 과정 덕분에 사람들은 금방 읽고 쓰기를 배울 수 있으며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문해 교육의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0.2%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한글을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면 미국은 성인 인구 8%가 문맹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이처럼 한글의 높은 접근성은 그 쉬운 학습 과정, 높은 이해력, 사용 편의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루어집니다. 한국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문자 체계가 될 수 있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나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1만 7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국가로 소수민족이 많아 약 700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소수민족 언어가 급감하는 상황이었고 그중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은 약 7만 명의 인구로 이루어진 민족으로 고유한 언어는 있지만 기록할 문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찌아찌아족이 기록할 문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부족에게 한글 사용을 제한하게 되어 찌아찌아족은 2009년부터 한글을 부족에 도입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 솔로몬 제도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의 문맹률은 무려 99%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문맹률을 낮추고 교육 기회를 늘려 자립적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아이마라족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어가 소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상의 약 7천여 개의 언어 중 절반 이상이 앞으로 100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언어 소실은 앞선 사례처럼 문화와 지식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쉽게 배울 수 있으면서도 정확한 발음 전달이 가능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글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채택하자는 외국 학자들도 많습니다. 특히 현재 유행 공용어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이렇게 6가지 언어가 있는데요. K-팝, K-드라마가 이끄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유엔의 7번째 세계 공용어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채택된 건 아니니 채택됐다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은 왜 이렇게 배우기가 쉬운 걸까요? 바로 한글의 구조 때문인데요. 구조를 보면 과학적으로 엄청 뛰어난 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구강에서 나는 발음을 모사하여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발음 방식과 일치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끝을 9개로 찍어서 발음하며 이 모양이 기역자와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의 모양은 발음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과학적인 구조 덕분에 한글은 매우 효율적이고 정확한 문자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나라 문화의 시작이자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997년 유네스코는 한글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하였고 한글날은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는 문자로 전통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에 널리 알려짐에 따라 한글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노래 가사를 해석하기 위해 한글을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독학으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이나 언어 구사력이 마치 한국인과 똑같아서 놀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글의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모양과 형태가 매력적이어서 여러 디자인과 디지털 아트에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적인 면모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다양한 한글 폰트가 개발되어 있어 자신의 취향에 맞는 폰트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디자이너들이 예술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단점 중 하나는 외국인들 눈에는 비슷하게 보이는 글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음과 이응은 비슷한 도형이기 때문에 상당한 혼동이 일어나는데요.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미음의 각 꼭지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만 손으로 필기할 때는 아무래도 미음이 둥그스름해지기 때문에 이응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은 많이 혼동하는 편이죠. 그리고 발음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혹 한글로 이 세상의 모든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사실입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보다 영어 발음을 비교적 더 가깝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왜곡되어 전달된 것입니다. 물론 발음을 많이 표기할 수 있는 문자라고 해서 그 문자가 뛰어난 문자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문자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지표가 아닌 셈이죠. 또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계신 사실 중 하나는 전 세계에서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알려진 문자는 한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잘못 퍼진 얘기인데요. 일단 한글의 제작자와 제작 시기가 명시된 것은 옳으나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태국 문자와 라오 문자 등 여러 문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글과 한국어는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한글은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쓰이는 문자고 한국어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깻잎은 깻잎으로 발음하여 표기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표기와 발음이 달라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한국어는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또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고 한글은 주시경 등 한글학자가 정립한 것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주시경 등 한글학자가 정립한 것은 한글 자체가 아니라 띄어쓰기, 분철법, 아래아 폐지 등의 한국어 맞춤법입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글의 매력에 빠져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글 연구와 국제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서는 매년 세종학당이 개최되는데요. 이곳에서는 한글과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강의와 워크숍이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한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지식과 연구를 공유하며 한글과 한국어의 발전을 돕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한글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